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소리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전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입니다. 자,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오늘이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꼭 대통령 선거가 7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7개월 후에 정권이 교체될까?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저 청와대 주인이 바뀔까? 뭐 주인은 바뀌겠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진보 정권에서 이어갈까? 아니면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될까? 자, 7개월 후에 판가름이 납니다. 일단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아직은 혼전 중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는 거의 매일 두세 개씩 쏟아지고 있지만, 자,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몇 차례 변곡점이 있겠죠. 지지율도 출렁거리기도 할 텐데,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죠. 그때 199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부 5번, 문재인 당선되는 선거까지 5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한 7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여론조사에서 1위, 2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당선 때죠. 그 외에는 지금 약간의 새로 부상한 고건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반기문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런 약간의 출렁임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1위, 2위 안에서 상위권의 선두권을 유지하던 그 주자들이 7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유지하던 주자들이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무현 돌풍 때를 제외하고. 그러니 이번에도 노무현 돌풍과 같은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가 없죠. 지금 민주당도 본경선을 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원을 제치고 이재명, 이낙연 이어서 3위에 올랐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단언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선의 예를 보면은 일단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7개월, D-7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자, 오늘 여론조사가,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가 2가지가 나왔습니다. 2가지가 나왔는데 서로 엇갈립니다.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하나는 오늘 한국사회연구소 KSOI죠. 교통방송 의뢰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6일과 7일 사이에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이 28.3, 이재명이 28.4,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없죠. 오차범위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은 지난주에 비해서 4.0%가 하락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1%포인트 상승했다. 그래서 윤석열의 말실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 이낙연 16.2, 최재형이 6.1, 홍준표 4.2 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하나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KSOI 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1주 전에 비해서 4.0%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응답자들의 정치 이념을 성향별로 분석한 그 비율을 보면은 1주 전에 비해서 내가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1%가 하락을 했습니다. 내가 진보라고 이야기한 그 응답자는 3.8%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그러니 이 전체 표집이 진보 쪽의 표집이 많이 되고 보수 쪽이 하락한 것이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걸 다 맞출 수가 없으니 지금 진보가 32.4%, 중도가 35.5%, 보수가 26.3% 차지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여기 나오는 그대로다 이렇게 믿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물론 큰 틀 안에서는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영남일보와 미래한국연구원 이 여론조사 PNR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이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32.3, 이재명이 27.1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당장에 이 여론도 중요하죠. 지지율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민심이 어디 있느냐. 자, 국민들이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는데, 이 최근의 전반적인 추세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 무렵보다는 그 교체돼야 된다는 비중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남일보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원 공동 여론조사에서 PNR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해야 된다. 자,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에 재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는 40.6%. 40.6%.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된다. 51.0%. 51대 40으로 정권 교체 욕망이 그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3.8%는 거대 양당이 아닌 그 외 기타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 이것까지 합하면은 거의 뭐 55% 정도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상 대결이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개월 전에 1위, 2위를 달리던 후보가 그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은 됐다. 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가상 대결 조사 1대1 대결 조사에서 44.7대 35.9로 윤석열이 한 8.8%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이낙연 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죠. 47.1대 31.5. 자, 이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 7개월 전 시점에서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겠죠. 또 이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5.0, 민주당은 32.8, 뭐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고 있죠. 자, 이래서 그때 그 보수 정당이 총선 또 지방선거 계속 연패를 하면서 뭐 선거 4연패 이렇게 하다가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자, 어떤 분위기가 정권 교체 쪽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어떤 실정 이런 것이 부각이 되고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또 문재인 정권 심판론 이런 것이 부각이 되면서 정권 교체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자, 그 4월 7일 이후에 그런 기류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가 찬물을 끼얹는 스스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그 안동에 지금 휴가라고 안동에 가 있죠. 휴가라고 지금 뭐 전국을 다니고 상주도 가고 하는데 어제 안동에서 그 토크 콘서트를 또 했습니다. 휴가라고 가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 대선에서 5% 이상 차이로 민주당에게 패배할 것이다. 자, 이것이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5%라는 그 비율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3%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다. 당시 선거는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패배한 선거였다. 그리고 뭐 박근혜는 한 개인으로서 거의 할 수 있는 한계치의 표를 모았고 여기에 영남권의 몰표, 충청, 강원, 수도권에서의 선전이 있어서 승리가 가능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것을 놓고 아니 과연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전략적인 발언을 했을까? 전체 선거 큰 판을 보고 내년 대선까지 보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5% 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후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쪽에 후보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면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고 있으니 조금만 힘을 모으면 된다. 그러니 보수층이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경선에 돌입도 하지 않은 후보가 14명, 15명이나 난립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 후보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우리 5% 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 분석 자체도 엉터리입니다. 그때 이 3% 승리, 그건 맞죠. 박근혜
48.55%대 문재인 48.02%. 2012년 대선에서.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이명박 48%대 정동영이 나왔죠. 정동영 26, 이해창 15.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해창이 나오는 바람에 보수 표가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이 돼서 48.6% 이명박이 얻었던 것이고, 박근혜와 문재인은 1대1 대결을 해서 박근혜가 51.55%, 가반수 얻은 거는 처음이죠. 자, 이 상황에서 그 표차만 가지고 3% 간신히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충청권, 수도권에서 선전했다. 충청권 대전은 49대 49 비겼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48대 51로 박근혜 후보가 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전을 했다는 이야기고, 영남권에서 몰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영남권에 대구에서는 80.1 대 19.5, 경북에서는 80.8 대 18.6. 자, 이것은 어느 선거에서나 민주당 후보가 이 정도 표는 다 가져갑니다. 대구, 경북에서. 한 19.5, 18.6 많이 가져간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몰표라고 할 수 있죠. 양자 대결에서 80% 선을 받았으니. 그런데 부산으로 가면은, 부산에서는 59.8 대 39.8, 문재인이 39.8, 거의 40%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몰표가 되죠? 자, 그래서 본인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대선 전술에 당 차원의 큰 변화가 없다면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자, 일단 분석 자체도 엉터리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겼느냐? 박근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그때는, 노무현, 김대중 정권, 진보 정권 심판론, 이런 것이 작용을 해서, 그때 이해창이 보수 그 진영의 한 축으로 나와서 서로 표가 분산이 됐어도 이명박이 이겼죠. 자, 그런데 박근혜가 아니었어도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보 정권 심판론이 먹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진보 정권이 스스로 분열을 했고. 자, 그런 상황은 다 빼고, 마치 본인이 어떤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략적인 대응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 거냐? 방법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 30대 층의 지지를 끌어낸다면 내년 대선 승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60대 이상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다 2030 표를 더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윤석열 1위를 달리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딱 높기는 높은데 2030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젊다는 이 이유로 본인이 2030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역할을 또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자,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2030에서 특히 여성표가 거의 바닥입니다. 뭐, 그때 젠더 갈등을 막 유발을 했고, 여성 가산점제 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이야기해서 2030 중에서 여성의 지지율은 이준석에 대해서 거의 바닥이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본인이 젠더 갈등을 유발시켜서 2030의 표를 이탈하게 하면서 2030 표를 가져와야지 이긴다. 지금 그대로 다 진다. 그런데 5% 진다. 본인이 와야지 이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저도 기억을 하지만은 그때 어떤 선거에서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영남에 있는 또 충청에 있는 박정희 향수가 있는 그 장년청, 노년청에서 서울 외지에 있는 자식들에게까지 막 전화를 해서 막 표를 박근혜를 찍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이 됐죠. 그래서 51.6%를 얻어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10년 전에 그런 민심이고, 그 민심을,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같은 보수 정권을 잇는 선거죠. 잇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임 정권 심판론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보수 진영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면은,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이런 산술적인 계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이 부동산 문제나 지금 또 백신 확보, 오늘도 백신 확보 OECD 중에서 최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서 이 백신이 확보되면, 곧 백신이 확보돼서 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국민에게 알리고, 그동안 뭐 국민 편가르기 한 것, 조국의 민낯, 이런 것을 알리면서 정권 심판론을 펼치고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해야 될 사람이 당대표인데, 이 당대표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당내 주자들만 공격을 하는, 그리고 무슨 당대표가 정치평론가처럼 지금 가면은 박근혜가 없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5% 질 거야. 5%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전망을 하면서 어떤 찬물을 끼얹는, 자,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대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과 싸우고, 안철수, 같은 범야권 통합 대상인 안철수와 싸우고, 이렇게 해서 휴가 가서는 자, 이제 보수 정권 또 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조국이나 김의겸이나 김남국, 이런 좌파의 스피커들은 계속 SNS를 통해서 윤석열을 막 집중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맞대응은 할 생각을 않고 윤석열을 오히려 당대표가 공격하고 안철수와 감정 싸움을 벌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리스커 계속 이야기만 하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 당 질 거야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경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또 안철수와의 합당을 본인이 추진할 수 있을지,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권 주자들 사이에 아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대들보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무근의 혼술이었습니다.